안녕하세요. 이츠 세종 반곡 열린부동산 백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유튜브 채널에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츠 세종 반곡 열린부동산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블로그를 그렇게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려고 했고 일단은 사설업체를 이용을 하면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해오고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슬럼프에 빠져서 빼먹은 시간들은 있더라고요. 일단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열린부동산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블로그 운영할 때도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블로그의 주인장 그리고 반곡 열린부동산의 대표 중개사로서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반곡 열린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반곡동 수루베마을 1단지에 위치해 있어요. 반곡동 수루베마을 1단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저희가 주로 반곡동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변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츠세종 반곡 열린부동산의 카테고리를 먼저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쓰고 있는 사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할 때 쓰고 있는 일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정보, 아파트에 관한 정보, 상가, 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블로그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린주인장 사설편에 영끌이냐 실수요자냐 내 집 마련이라는 내용의 블로그를 작성을 했어요. 제목을 좀 핫하게 써보려고 했는데 영끌이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냐 이제는 영끌하기는 쉽지가 않은 시절이에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5평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니즈가 옛날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 그리고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구조 좋은 집, 방 개수 많은 집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집이 이제는 힐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화분도 키우고 사무도 보고 이렇게 조망이 좋아서 밖에도 볼 수 있고 TV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테리어 업체나 리모델링 업체가 호황을 이룬다고도 하지요. 기존의 집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손님이 보고 싶은 타입은 중대형 평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르베마을 1단지 38평 96A 타입을 보여드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96A 타입은 팬트리 공간,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 알파룸, 디귿자 부엌으로 되어 있어요. 창문이 주방에도 작게 있어서 환기도 잘 되는 구조고 집 자체도 2년이 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집입니다. 사이로 조망이 이렇게 나오고요. 강이 살짝 보여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96A를 되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96A를 가고 싶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셔서 이제 국민평형인 33평으로 보시겠다고 하세요. 34평. 네, 내가 알겠습니다. 34평 매물 좋은 게 나오면 연락을 드리게요 하고 끊었는데요. 음, 물론 세종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가 내려간 것도 호가가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가파르게 1년 사이에 상승하다 보니까 매도자 분들도 웃을 수만은 없고요. 재산세나 보유세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매수자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갈아타려 하시는 분들도 기존 집을 팔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존 집이 쉽게 팔리지가 않을 뿐더러 기존 집을 덜컥 팔고 사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 집을 사놓고 내 집을 팔자니 내 집이 안 팔릴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손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움직이시고자 합니다. 대부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볼 때는 어, 미래를 보고 집을 사는 거지요. 집이 뭐 1년 살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의 시간은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을 사신 분이 이제 그분도 제가 큰 평수를 권해드렸으나 큰 평수를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그것도 정말 모든 대출이나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사시고 있고요. 집값은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저한테 오셔서 커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덕분에 집 잘 샀다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또 사실 게 있으신가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평형이 조금 작다고 아쉬워하세요.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으나 살다 보니 조금 더 큰 걸 살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작은 평수를 매수를 하실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큰 평수를 다시 또 매수를 하자니 너무나 금액들이 많이 올라서 쉽지는 않고 적어도 2, 3년은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는요, 월급이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월급 상승하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물가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아파트 값 상승하는 속도가 지금은 더 빠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돈을 끌어들여서 사시는 것도 사시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보다도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조금 더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거래세의 부담도 적고 향후 상승했을 때의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블로그를 쓰게 됐습니다. 영끌이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냐, 이런 경우는 영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실수요를 하고 싶으나 나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면 바꿀 수가 쉽지 않은 게 주택이고요.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는 관계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좋은 집, 그나마 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츠세종 방곡 열린부동산 백지연 소장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나, 내 상황에 맞게 집을 사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간혹 집을 샀으나 아직 아쉬움이 남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